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철학을 담당한 이도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컨텐츠 내용을 제가 5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가장 많은 게 제 첫 번째인 Summary of Mind Body Proble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ummary of Mind Body Problem은 기본적으로 심리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인공지능인데 왜 갑자기 심리 철학이냐라는 것이 인공지능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인공지능은 뭐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뭐 빨간색을 경험할 수 있고 감정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말 그대로 몸과 마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디까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잠깐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들과 제 가족, 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아지도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경험한 것 같고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면 어떤 훈련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뭔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새는요? 그리고 개구리는 더 나아가 식물과 곤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까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마음이 어디까지 있다라고 인정하실까요? 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이러한 유의 질문들을 과거부터 꾸준히 철학자들이 제기를 하였고요.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빨간색을 엄청난 새빨간 장미가 있고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있는 색깔로서의 빨간색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실체와 속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별적 존재자를 실체라고 불렀고 여러 실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 성질을 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별적 존재자는 실체로서 그리고 색깔로서의 빨간색은 속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건 장미나 사과나 피,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색깔이라는 속성일 것입니다. 이런 실체와 속성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엄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심신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주장을 했고 공부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실체로서의 몸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심신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개체가 물리적 실체이고 정신적 실체인 영혼을 갖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네, 인간은 마음을 갖죠. 인간은 마음을 갖는데 강아지, 새, 개구리, 식물 이것들 모두가 마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데카르트는 적어도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동물 또한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데카르트가 인간은 물리적 실체인 육체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고 있는 복잡한 언어 사용 능력과 인간의 이성적 추론 능력, 이성적 능력이 도저히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고자 하니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실체로서 영혼을 상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 내지는 강한 인공지능을 불리는 컴퓨터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부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입장에서 네, 기계 덩어리는 결코 정신적 실체인 영혼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이 데카르트의 주장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히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완전히 서로 다른 개체로서의 어떤 실체, 물리적 실체, 정신적 실체 그 두 개가 도대체 실체 종류조차 다른데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육체는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송과선이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물질적 존재인 송과선이 어떻게 존재, 정신적 실체인 영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신적 존재인 영혼이 물질적 존재인 송과선의 움직임을, 송과선 및 육체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마인드 바이 프로블럼에 대한 되게 머던한 그 관점들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심리 철학에서의 심리적인 문제는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실체에 있어서 데카르트가 정신적 실체로서의 영혼을 상정을 했었다면 물리주의라는 관점이 현대 철학에 이제 지배되면서 정신적 실체는 부정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로지 물리적 실체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물리주의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리적이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모든 실체와 개체들이 물리적 대상이거나 그것들의 합성일 뿐이고 모든 속성은 그 자체로 물리적 속성이거나 물리적 속성에 의존만 하는 그런 속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정신적인 속성을 띠는 것들, 정신적 실체는 없고 물리적 실체만 있는데 그 물리적 실체에서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이 튀어나오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리적 속성도 물리적 속성만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심리적 속성만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두 가지를 나눠 놨는데요. 이 듀얼리즘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 물질적인 실체와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 두 개가 모두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artesian duality라고 불렀고요. 그 physical and mental substance is either fundamental or derivative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른쪽이 이제 모니즘이라고 하는 심신 이론론이고 그것이 주장하는 것은 물리적 실체랑 정신적 실체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내지는 제3의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피지컬리즘은 정신적 실체인 영혼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물리적 실체와 그것의 속성과 혹은 정신적 속성을 만을 갖는다라고 부르는 피지컬리즘. 그리고 아이디얼리즘은 정확히 반대예요. 마인드, 정신적인 실체로서의 영혼만이 존재하고 물리적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이디얼리즘. 그리고 뉴트럴 모니즘은 그 두 개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알고 보니 제3의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속성과 정신적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에서는 적어도 피지컬리즘, 어떤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정신적 실체로서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만을 인정하는 현대 심리 철학계에서 도대체 그러면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거적 물리주의가 있습니다. 제거적 물리주의란 제거주의로도 부르는데요. 정신적 속성이라고 불리는 그 정신적 상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제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명한 의식적 현상들, 꿈, 감정, 색깔에 대한 어떤 관념,
그런 것들 모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거주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것들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적 상태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다르게 환원적 물리주의나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상태가 그래도 적어도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해요. 다만 그것들이 물리적 실체와 물리적 속성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원적 물리주의는 우리가 관찰하는 정신적 상태 및 정신적 속성들이 결국에는 물리적 상태와 정확히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신적 상태랑 물리적 상태가 동일하다. 여기에는 행동주의와 심신동일론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이게 정확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정신적 상태가 아주 특수한 물리적 상태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상태는 어떤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고 정확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주의라는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현대 심리철학계에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에 대한 입장들을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원적 물리주의는 행동주의와 심신 동일론이 있는데요. 행동주의는 정신적 상태가 행동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상태는 어떤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어떤 반응 패턴으로 정확히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생쥐 한 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런 행동주의를 표방했던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스키너를 제가 사진에 갖다 놨는데 이 스키너라는 학자는 이제 생쥐를 가지고 자극 반응 실험이나 조금 더 보상 체계 같은 어떤 강화 실험도 하면서 인간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가 결국에는 어떤 보상 처벌 체제 뭐 그런 것들에 정확히 환원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주의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 자극과 그에 관한 반응 패턴만으로는 환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배고프다,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전에 그냥 그 친구가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그러면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행동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 제 친구의 정신적 상태는 정확히 행동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 친구가 배고프구나라는 것은 아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무언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 찾아보고 뭐 어떤 앱을 켜가지고 배달 음식 같은 걸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침을 흘린다든지 배고파가지고 쓰러질라 그런다든지 그러한 행동적 상태를 통해서 제가 그 친구의 정신적 상태를 추측할 수 있고 이 친구가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가 갑자기 다이어트에 돌입해가지고 아무리 배고파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그 친구 입장에서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제가 행동적으로 볼 때는 그 친구가 과연 배가 고픈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존재력적 행동주의에 대해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패턴 외에 어떤 특수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반론을 성공적으로 반론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행동주의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원적 물리주의 중에 다른 관점인 심신동일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심신동일론은 정신적 상태가 분해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심신동일론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상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정말 생물학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의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뇌가 없는 돌은 의식을 갖고 없고 두뇌를 갖고 있지 않은 기계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심신동일론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연구는 반드시 생명과학과 및 뉴로사이언스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생물학적 접근에 밖에 못한 불가능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신동일론도 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몰락하게 됩니다.
심신동일론의 몰락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인, 네, 이 김재권 교수님이라는 철학 교수님 계세요. 네,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이 논증에 대해서 획기적인 이론을 설립을 하셔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신동일론의 몰락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 힐러리 퍼트넘의 다수실현 논증에 대해서 이것으로 몰락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힐러리 퍼트넘의 다수실현 논증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동일한 심리 상태가, 네, 다수의 서로 다른 물리적 상태에 실현될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실현이란 multiply realizable이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저나 여러분이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심리 상태 내지는 유사한 심리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강아지의 배고픔, 문어의 배고픔, 곤충의 배고픔 같은 것도 마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들도 배고픔이라는 정신적 상태, 정신적 속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두뇌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생명 개체마다 정말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날지라도 그들 모두 사실은 좀 배고픔이라는 정신 상태를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일한 심리 상태, 배고픔이라는 심리 상태가 다수의 서로 다른 두뇌, 서로 다른 구조의 두뇌, 완전히 다른 모양의 두뇌에서도 뭔가 실현이 가능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두뇌라는 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재원 교수님은 슈퍼비니언스 디어리라는 수반 이론이라는 걸 갖고 오셔서 다수 실현이 성립할 때 수반 관계는 성립할 수 있지만 환원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밝힘으로써 퍼트남의 논증을 답합니다. 그리고 수반 관계는 성립하지만 환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 상태, 정신적 속성이 우리 두뇌라는 물리적 실체와 물리적 속성에 1대1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에 의존하는 비환원적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심리 상태를 비단 인간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구리의 배고픔, 더 나아가 이런 자기 스스로 충전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의 배고픔까지도 심리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김재원 교수님의 수반 이론을 통해서 심신동일론까지 몰락을 하고 환원적 물리주의라는 그런 관점이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네, 비환원적 물리주의란 정신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에 의존한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환원적 물리주의가 정신적 상태가 네, 정신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에 정확히 환원된다라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는 상태로 약한 속성 이온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은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이 관점,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관점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펑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기능주의의 관점은 심리 상태의 본성이 바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기능주의는 어떤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작용 방식 자체가 바로 그 심리 상태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사람들의 배고픔도 살아남기 위해서 느끼는 어떤 에너지,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하고 나서 스스로 에너지를 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배고픔이라는 정신 상태죠. 마찬가지로 개구리나 강아지,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탐색하고자 경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생존을 위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정신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청소기도 요새 이제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스스로 자가 충전을 하는데요. 충전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얘도 스스로 그 배고픔이라는 상태에 대한 어떤 기능을 어떤 스스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충전을 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에 의해서 아주 특수한 정보 처리가 발생할 거고 그런 그 정보 처리도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기능주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심리 상태가
어떤 물리적 속성이나 물리적 실체에 의존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의존을 하는 걸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정보의 처리 내지는 그들이 경험한 어떤 감각의 변형 이런 것에 깊이 연관이 있겠죠. 우리도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상태 스스로 그런 배고픔이라는 상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찾고자 하는 행동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발생을 했길래 이 배고픔이라는 상태가 생길까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이론은 이제 계산주의 마음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주의 마음이론은 이제 Computational Theory of Mind, CTM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의 심적 과정, 멘탈 프로세스는 바로 그것의 본성, 네이처가 어디에 있다? 계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탈, 이 정신적 속성은 결국에 물리적 상태, 그리고 물리적 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어떤 계산 과정에 동일하다, 내지는 그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 연구,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연구는 대개 컴퓨터 공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산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기능주의의 계산주의 마음이론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연구가 실제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철학적 입장으로서 심리 철학적 입장으로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론을 심신동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인간의 의식은 반드시 뇌과학적인 뇌에 대한 실제 두뇌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생명과학과나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죠. 네.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계산주의 마음이론이 조금 더 계속해서 지배해 왔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바로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공학에서의 연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심신동일론 그리고 비교하는 심신동일론 그리고 계산주의 마음이론 이 두 개의 차이겠죠. 물론 최근에 뇌과학이나 뭐 바이올로지에서 하는 그런 인간의 의식 연구는 사실은 반드시 심신동일론을 따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일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심신동일론이 반드시 뇌과학 연구를 어, 심신동일론이면 반드시 뇌과학 연구가 바로 의식 연구가 되겠지만 의식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신동일론을 토대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뇌과학 연구 중에서도 비주얼 시스템이나 정보 처리 관점에 있어서는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철학적 토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신동일론을 철학적 토대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철학적 토대로 잡는다면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바로 뇌과학 연구, 생명과학 연구가 될 것이고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인간의 의식에 대한 형이상학적 토대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의식은 바로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공학에서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뇌과학 연구를 한다고 해서 심신동일론의 입장을 취하거나 컴퓨터 과학 연구를 취한다고 해서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또 취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컴퓨터 과학 연구에서도 심신동일론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적 토대가 그러면 이렇게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심신 문제, 이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의 입장에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적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심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형이상학은 바로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신 문제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론은 기능주의라는 것이고 심리 상태의 기능에 대한 이론은 바로 계산주의 마음이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게 바로 정신적 실체와 이제 물리적 실체인데, 물리주의라는 관점이 발전하면서 정신적 실체인 영혼의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주해 왔던 속성들이 있을 텐데, 물리적 실체만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상태,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정신적 상태가 두 개가 도대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적 속성이 정확히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 입장이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반론으로 깨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 정신적 상태는 그런 물리 상태에 의존하는 상태고, 네, 그럼으로써 다양한 우리가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능주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심리 상태는 심리적 속성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계산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럼 도대체 계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계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산주의 마음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과제 남겨 드릴 테니 과제 네,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